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는 돌싱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올해로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당시 제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중학생이 되어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걸 보면 마냥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철이 빨리 들어버린 딸을 보면 어쩐지 좀 미안하기만 한데요. 저희 딸은 참 마음이 착하고 예쁜 친구입니다. 항상 엄마 피곤할까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하고 어지간한 음식은 엄마인 저보다 더 잘 만드는데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제 딸이 삼시세끼를 다 차려줘요. 제 딸 장래희망이 셰프거든요. 그래서 음식하는 것 자체를 너무 즐기고 좋아하는지라 저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을 뿐인데 저런 거 보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의 직업도 셰프였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음식은 남편이 주로 만들어 저는 결혼 생활 연차에 비해 음식 솜씨가 늘지 않았는데 딸이 솜씨를 빼다 박아 아직까지도 그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김치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아직 만들 수 없기에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제 딸이 저보다 음식 솜씨가 좋다며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다 눈썰미고 센스라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또 집에 와서 곧잘 흉내를 내곤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탄스러웠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름이었죠. 전 남편도 그랬거든요. 저랑 전 남편은 일본에서 만났어요. 저는 대학을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많이 타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하필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학생은 아니었고 일식을 너무 배우고 싶어 무작정 넘어온 한국인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이라 그런지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저는 음식에는 영 재주가 없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소영아, 이것도 먹어봐. 요즘 내가 개발하고 있는 메뉴인데 한국 가서 팔면 어떨까? 이거 떡볶이야? 근데 좀 특이하다. 일식이랑 떡볶이랑 접목을 해봤어. 우리 마스터는 좋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지 잘 몰라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도 완전 좋아하겠는데? 그래?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할까? 아니, 이건 아예 다른 맛이야. 뭔가 고급진 맛이 나서 떡볶이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순 있는데 자꾸 땡기는 게 대박 날 것 같아. 진짜? 그럼 나 이거 한국에서 팔까? 이것도 먹어봐. 텐동인데 우리 돌솥 비빔밥이랑 섞어봤어. 이렇듯 남편은 음식을 정말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공부를 하는 저보다도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남편을 보고 자극도 많이 받았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참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무엇이든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저 때문에 요리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저희 연애는 영화처럼 아름다웠는데요. 물론 지금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음식 잘하는 남자와 음식을 좋아하는 여자가 만났으니 죽이 잘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일본에서 2년 연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3년 연애를 더 했는데 중간에 제가 먼저 졸업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1년 정도 장거리 연애한 것까지 하면 장장 6년을 만났어요. 그러니 저는 점점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저희의 결혼은 기약이 없었어요. 저는 나름 일본 계열 회사에 입사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지만 결혼은 한 사람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라 저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크셨고 음식하는 사위 볼 생각은 없다며 저에게 헤어지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그래서인지 저는 더 남편과 애틋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다고 부모님이 야속하고 서운했죠. 아니 그때는 제 눈이 더 정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 조건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얘가 정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너 엄마가 일본 가서 공부하라고 했지. 누가 그런 남자나 만나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 사람 아니었으면 졸업도 못했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한국인은 나 하나뿐이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혼자만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나한테 말 걸어주고 챙겨준 게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그 모습 보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와서도 열심히 취업 활동한 거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 너한테 도움을 많이 줬다고 치자. 근데 미래까지 같이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네 아빠 너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빨리 손자리 만들라고 난리야. 진짜 왜들 그래? 나는 정민 오빠 아니면 결혼 안 해. 뭐? 너 정말? 그놈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인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정민 오빠뿐인데 누구랑 결혼해? 엄마 아빠가 포기해. 너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속 썩일 거야? 우리더러 그런 사위를 보라고? 그런 사위라니 우리 오빠가 어디가 어때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아빠야 말로 조건 말고 사람을 봐줘. 내가 장담한다니까. 우리 오빠 꼭 성공할 거야.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처럼 성공할 거라고. 이거사,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아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휴. 저희 엄마는 제가 슬슬 30에 가까워지니 저렇게 조바심을 냈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게를 차려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으려 열과 성을 다했죠. 거의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메뉴판에 있는 모든 메뉴를 혼자 개발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 열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남편의 노력을 빨리 알아차려주길 바랬던 저였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메뉴가 낯설고 가격대가 있다 보니 선뜻 와주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음식 값을 낮추면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건 셰프인 남편이 용납이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었죠. 저는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인데 고생하는 남편에게 그런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던 저였는데 남편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를 반대하는 저희 부모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뜻밖의 제가 임신을 하면서 판세가 달라졌어요. 이젠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 돈을 빌리고 그랬는데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책임감 하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부모님 반대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긴 했지만 무조건 임신했다고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결혼을 서두르려는 저희한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결단을 내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참 죄송하기만 한데 저는 허락을 해주든 말든 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도 임신했으니 이 아이의 부모인데 생명 앞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제 뜻을 분명히 밝혔죠. 그러자 제 말에 저희 엄마가 뒤로 넘어가셨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자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남편이랑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처음엔 조금 잡음이 있어도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엔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나중엔 실질적인 도움은 전부 주셨죠. 저희는 당시 형편이랄 게 정말 없었거든요. 남편은 창업하느라 결혼 자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고 여기저기 빌린 돈과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을 합치면 원룸 전세 정도 구할 수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원룸은 안 된다며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여기서 2년 살면 친정에서 임대로 돌리고 있는 30평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모아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뜻밖의 도움에 저와 남편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큰절까지 올렸어요. 저희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니 저도 옆에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적지 않게 놀랐는데 반대했을 때와 다르게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도 사돈인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저희 시댁은 홀 시어머니로 시어머니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댁 역시 자식이라고는 남편밖에 없고 유복자로 남편은 친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 혼자 참 힘들게 남편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일찍이 돈을 많이 벌어 자기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효자였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젊어서는 식당 주방 일을 하셨고 남편이 한참 일본에 있을 때는 남의 집살이를 하며 가정부 일을 하다 저희가 결혼할 때는 마트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 버리라고 해도 당신 먹고 살기도 빠듯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좋기도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줄 것이 없다 보니 나설 수도 없었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시다 보니 저희를 도와주는 친정 부모님에게 저희처럼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저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결혼하고 한참 동안 시집살이 같은 건 정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제가 좋아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렸는데 갈 때마다 용돈 봉투는 물론이고 화장품이며 옷이나 스카프 같은 것도 꼬박꼬박 사드렸죠. 저는 외동딸로 그런 선물을 곧잘 친정엄마한테 하는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선물은 난생 처음 받아본다며 너무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계속 하고 싶어졌어요.
마치 제가 음식을 잘 먹으니 저한테 계속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남편처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복덩이라며 늘 고맙다고 시댁에 와서도 손님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시댁에 가서 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제가 깰까 조심조심하는 그런 시어머니셨어요. 그러니 이런 시댁이 어디 있나. 밖에 나가서 제가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쯤이면 제 측근의 사람들은 저더러 시집 잘 갔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마음고생을 양령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남편의 가게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성과가 없으니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가게 월세와 공과금도 겨우 냈는데 그런 수준이니 집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살아야 했는데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래도 친정 덕에 이사 걱정 없이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제가 버는 돈이 있으니 공과금 내고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참 미안하게 생각했고 오죽하면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저한테 얼마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오지 않고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벌어서 저한테 가져다 줬는데요. 그 돈 받고 운 적도 많았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남자 자존심에 그게 또 안 되는 건지 한동안은 계속 그렇게 저한테 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눈치 주지 않고 남편을 응원했어요. 남편 몰래 지갑에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제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게 꼬박 10년이 걸렸어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저희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었죠. 그래도 더 나빠진 것이 없으니 그걸 다행이라고 여기며 남편을 기다려줬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남편의 가게가 파워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붐벼가는 가게는 순식간에 매출을 빵빵 터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죠. 혼자서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손님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가 휴가까지 내서 남편이 사람 뽑을 때까지 가게 일을 도왔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꽉 찬 홀을 보는데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도 손님들에게 인상이 깊었는지 사이 좋은 부부가 하는 표전 음식점이라며 입소문은 더 무섭게 퍼져갔고 남편은 직원을 무려 5명이나 뽑아 정신없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달 총 매출액을 보고 저랑 남편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는데요. 그간에 고생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그동안 못해준 거 평생 다 해주고 살 테니 자기만 믿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그간의 보상이었고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돈을 아끼느라 고생한 적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착하고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돈만 좀 없을 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젠 돈까지 풍족하게 있으니 세상이 전부 저희 부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간 아빠한테 감사했다고 말하고 다른 대단지 아파트 40평대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저 타고 다니라고 외제차도 뽑아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배우고 싶었던 바이올린과
무용을 전부 배울 수 있게 해줬는데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마냥 꿈처럼 좋은 건 아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야말로 저희 부부에게 주는 독이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버니 다른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용돈을 매달 300만 원씩 주니 하시던 청소 일을 그만두셨어요. 물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그만하셔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매달 받는 3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대놓고 한도 높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살짝 당황했는데 설마 아들 돈이라고 흥청망청 쓰실까 염려하며 한도 500만 원짜리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그 500만 원 한도가 바닥이 나는 건 2달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회사 그만두고 가게 일 돕고 살림하며 남편 내조하라고 종용하셨는데 전에는 잘 하시지도 않던 잔소리를 엄청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제가 잘 챙겨주지도 않는다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매년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고 농담 삼아 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라도 꾸준히 벌고 있어야죠 라고 말하면 질색팔색을 하시며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저더러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셨어요. 나 참, 사람이 송충이 시절을 잊어도 유분수인데 남편보다 시어머님이 돈 맛을 보더니 이상해지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뿌듯할 뿐이었는데요. 자기가 이제야 진짜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시어머니 비위를 좀 맞춰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쓸데없는 모임이 계속 늘어만 갔는데 주방밖에 모르던 남편이 점점 밖으로 돌더라고요. 사장님들 모임이라는 게 있다며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어떤 날은 해외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어쩐지 딸이랑 저랑 둘밖에 없는 기분이 들었죠. 남편은 계속 돈은 잘 벌어다 줬지만 뭔가 예전보다 덜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딸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남편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 엄청난 딸 바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빠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저도 딸도 이 넓은 집에 2식구만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 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저한테 연락도 잘하지 않고 제가 불편할까봐 저희 집에도 잘 오시지 않았는데 일을 그만두셔서인지 아니면 당신 아들이 이젠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바뀌신 건지 걸핏하면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시고 저희 집에도 불쑥불쑥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개나 소나 다 들어가고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직원 복지도 좋아서 남편 돈 못 벌 때 그 혜택도 톡톡히 받는데 그런 직장을 그만두라고 잔소리를 하니 저도 슬슬 한계를 느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이가 돈 잘 번다고 저까지 일 그만둘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일 좋아해요. 아이고, 그래? 그래서 그 꼴랑 몇 배 주는 회사 다니느라 내 아들 내줘도 못한다 이 소리냐? 지금 가게가 얼마나 바쁜데 너라도 가서 거들어야지.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인데 저까지 가서 거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한다고 지금 받는 만큼 그이가 주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저대로 여기서 돈 버는 게 나아요. 어쩜 나는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내 아들 가겠지만 니네 가게야. 그럼 인건비 하나라도 더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젠 예전하고는 다르잖아. 그럼 일 그만두신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세요. 가셔서 용돈 더 벌면 되겠네요. 뭐야? 저 죄송하지만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전화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확 그어버리니 시어머니는 제가 싸가지가 없다며 남편에게 제 험담을 엄청 하셨어요. 제가 손이 커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없는 소리까지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고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주말만이라도 가족끼리 시간을 좀 갖자고 헤헤거리며 말을 꺼냈는데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내가 주말에 한가 하냐? 이게 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된 게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해. 가게는 주말이 더 바빠. 왜 이렇게 화를 내? 사람 민망하게. 그럼 다른 날이라도 정해서 시간 좀 내보자. 막말로 자기가 쉬는 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딸 생각 좀 하자고. 내가 왜? 애는 엄마가 봐야지. 그러게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챙기면 되지. 한참 바쁘고 돈 벌기 바쁜 나를 왜 끌어들여? 자기까지 왜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나 지금 하는 일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기 힘들 때 우리 살게 해준 고마운 직장이야. 그리고 앞으로 쭉 계속 자기 일이 잘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자기가 말려야지. 참, 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네. 너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망할 것 같니? 웃기고 있어. 나 이번에 분점 3개 한꺼번에 내. 처음엔 체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체인 해봤자 나눠 먹어야 하잖아. 근데 내가 분점까지 관리하면 우리 식구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 내가 많이 벌기는 하지. 자기가 고생한 것도 인정.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 이러면 내가 벌어도 구멍이 너무 크잖아. 쥐꼬리만한 돈 벌면서 씀씀이는 왜 이렇게 커? 아,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건가? 무슨 개소리야. 내가 뭘 얼마나 썼다고? 자기가 잘 따져봐. 내가 뭘 얼마나 썼길래 이래? 나는 화장품 하나도 내가 번 돈에서 쓰지 자기가 준 카드로 쓰지 않아.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더럽고 치사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게 막 눈물도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쩐지 울면 제가 지는 것 같아 겨우 눈물을 참았고 그럼 살림도 네가 하라고 남편이 편하게 쓰라며 줬던 신용카드를 집어 던졌는데요. 그 뒤로는 남편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고 살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사과를 받기 전까지 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 역시 뭘 잘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알았죠. 저희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세상에 아들이랑 며느리 사이 나빠지라고 가운데서 저런 짓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죠? 그리고 남편은 점점 자기 엄마한테 조종이라도 당하는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 제가 변했다는 등 취미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건 시댁에 불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페이크라는 등 전부 시어머니가 했을 법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지 않고 바로 따졌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지금 중간에서 어머니 말 듣고 그러는 거지? 자기는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런 속물이었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어. 내 조건에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랑 결혼을 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후지게 봐? 뭐? 너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네 조건이면 나는 감지덕지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솔직히 그렇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 10년 동안 누구 덕에 버텼는데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니지. 왜? 돈 좀 버니까 이젠 내가 우스워? 솔직히 내가 돈 못 벌 때 당신 즐겼잖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돈 잘 버니까 내 등에 빨대 꽂고 신났고. 자기야말로 좀 솔직해져. 뭐라고? 빨대?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심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돌려준 마당에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하냐며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이혼 소리를 해도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쉬운 사람은 저인데 제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되려 자기를 자극하지 말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지도 살짝 민망했는지 갑자기 나는 그냥 사람이 경솔해지지 말고 좀 아낄 건 아끼고 살자는 소리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연이한테도 물려줘야지. 라며 급하게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소리도 기분이 나빴어요. 애당초 저는 낭비라는 걸 하고 살지 않았는데 자꾸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아이 방에서 생활하며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 가게가 잘 되니 얼마나 좋냐며 제 속도 모르고 한턱 쏘라느니 가게 가고 싶은데 예약 좀 해달라느니 제가 남편 덕을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만천하에 까발릴 수도 없으니 답답했어요.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다시 신용카드를 건네며 자기가 말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제 마음은 이미 상한 뒤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려준 신용카드는 들고 다니지도 않았는데요. 그 후 남편한테 직접 학원비며 집 대출금 등 직접 납부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야 자기도 집안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돈의 액수를 알고 저의 억울함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네요.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제가 번 돈에서 해결하고 있었고 심지어 친정에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도 제가 번 돈에서 하고 있었기에 제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죠. 하지만 그에 반면 남편은 귀찮은 일만 늘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어긋난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가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과도 했고 조심하는 눈치라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부 사이가 이혼을 하는 데는 뻔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자, 도박, 폭행, 중독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중에 그 인간도 해당되는 게 있었어요. 평소 남편 가게가 잘 되기 전부터 남편 음식을 좋아하던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이상한 걸 봤다는 거였죠. 혹시 남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 있어? 여동생? 아니, 나도 우리 남편도 외동인데. 왜? 아니, 하긴 남매가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진 않겠지. 그럼 뭐지? 그 직원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자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화질이 별로긴 했지만 틀림없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일찍 결혼했으면 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애띤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손도 잡고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자기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알바생들이랑 바람 피는 유부남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도 확인해봐. 자기 남편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잖아. 그럼 이런 파리가 꼬이기도 하거든. 그 사진 나한테 좀 보내줘. 그리고 미안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고 내가 사태 파악 좀 하게. 당연하지.
이런 걸 누구한테 말을 해? 나는 자기가 순진하게 속고 있을까봐 알려준 거야. 저한테 중요한 제보를 해준 직원은 꽤나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게 눈이 돈다는 거구나 싶은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 남자들이 전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내 남편만큼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저라 그 배신감이 말도 못했어요. 자꾸만 속에서 욱욱 화가 올라오고 손에서는 땀이 고이는데 이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몸이 좋지 않다고 반차를 쓰고 당장 남편한테로 향했어요. 그러자 가게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가게에 없었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는데 그때 제 머릿속엔 딸 얼굴만 둥둥 떠다녔죠. 이혼하고 나면 딸이랑 저랑 둘이만 살 텐데 과연 내가 딸을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다고 지난 날을 떠올리며 펑펑 울었는데요. 바람핀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자신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해도 자신 있다고 한 결혼이었는데 이게 뭔가.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무엇보다 처자식을 두고 젊은 여자랑 놀아난 그 인간이 미치게 미웠는데 이게 다 돈 때문 같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단판을 지을 생각으로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몸에는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저는 인상을 팍 쓰고 남편 코앞에 그놈과 그년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처음엔 놀랐던 남편이 마치 실수했다는 듯 얼굴을 구기며 저한테 핸드폰을 치우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젠 하다 내 미행도 아냐? 의붓중이야 뭐야. 그래, 나 요즘 만나는 여자 있다. 너보다 어리고 착하고 순수하고 너무 예뻐. 뭐야?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사랑이 더럽냐? 그럼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하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나도 나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 그게 죄야? 진짜 뻔뻔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그래,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괜히 별것도 아닐 일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바람핀 나랑 살기 싫으면 안 살면 되잖아. 솔직히 나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동안 산 정도 있고 의리도 있어서 참고 있었어. 저는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아마 제 스스로는 사진을 보여주면 잘못했다고 남편이 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놀랐던 거겠죠. 그리고 이런 인간과 더는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순순하게 이혼해주기는 싫더라고요.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 좋아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우선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는 남편 가게에서 일을 했던 알바생이었어요. 나이도 25으로 정말 어렸는데 그 사실을 아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남편이 배우 뺨을 칠 정도로 잘생겼다면 혹해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제 눈엔 그저 아저씨일 뿐인 남편을 그 어린애는 뭐가 좋다고 바람까지 피웠을까? 그 속이 빤히 보였어요. 보나마나 돈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그 여자한테 소장을 보내니 남편이 난리가 났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줄 테니 자기 여자친구는 건드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자랑 벌써 오피스텔까지 얻어 살림까지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딸 하나 낳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네가 아들을 낳으면 네가 내 며느리라고 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돈이나 제대로 뜯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정말 제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를 주었는데요. 살던 집이며 양육비 일시급 그리고 위자료로 5억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일 처리가 끝이 났는데 덕분에 이혼은 아주 간단했죠. 물론 아이 때문에 숙려기간이 있긴 했지만 이미 저희는 끝난 사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챙겼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전화해 저한테 갖은 악담을 늘어놓으셨는데 그 돈이 많이 아까우셨나 봅니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모든 생활비를 포함해 시댁 경조사까지 챙겼는데 저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라는 사람 전화는 받지 않기 위해 번호를 차단했고 남편한테도 니네 엄마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단돌이 잘 하라고 이젠 전남편이 된 그놈에게 말했는데요. 그놈은 자기 여자친구랑 재혼할 생각에 신이 나서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어서 빨리 숙려기간이 끝나 그 젊은 여자랑 정식 부부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 모습도 추잡스러워 보였어요. 한때는 믿고 응원하던 내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결정이 나는 대로 그 집을 팔아버렸는데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흔적이 있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른 친정 부모님 때문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당분간은 친정으로 들어가 지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년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피우셔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그놈이랑 헤어져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그놈한테 해코지해서 또 그놈이랑 엮일까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내 권리 찾아서 이혼했으니 괜찮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말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저희 딸이 다 봤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제 딸은 철이 금방 들어 엄마인 저를 걱정하더군요. 자기는 무조건 엄마 편이고 엄마와 평생 살 거라며 저를 안아주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속을 좀 끓이다 보니 건강도 살짝 나빠졌는데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머리가 핑 도는 게 일상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며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보살피며 쉬라는 말을 들었는데 남편한테 받은 돈도 있겠다. 아직 연차도 많이 남아서 저는 한 달 동안만 쉬기로 했어요. 남편의 벌이가 좋지 않아서 출산 휴가도 딱 3달 쓴 저였는데 한 달을 그냥 쉰다는 건 보기 드문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 뒤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친정 엄마한테 딸아이를 부탁하고 여행도 다녀왔는데 그때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많이 내려놓았어요. 그래, 마음이 변했다는데 그것도 존중해야지. 대신 이혼은 쉽게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젠 좋은 일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연이랑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제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찌됐든 이혼하지 않았을 때도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마음을 고쳐먹으니 이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딸과 살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딸과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작은 주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선 다 말렸지만 저는 과감하게
작은 한옥을 매매했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딸과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꽃이랑 채소도 심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지냈는데요. 전에는 늘 심심하다는 말을 달고 살던 딸은 엄마랑 주말마다 놀아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친구가 더 좋을 나이였는데 저희 딸은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했죠. 그리고 저 역시 딸을 즐겁게 해주려 했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더 즐거워한다는 걸 자각했는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철이 빨리 든 딸도 엄마를 챙기려 그랬겠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니 저희는 셋이었을 때보다 둘이 더 좋았는데 제 주변에서는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보란듯이 재혼하라고 남자 소개도 많이 해줬어요. 사실 누굴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거절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웃겨서 우연히 밖에서 저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가 서로 시간이 맞아 저녁을 먹다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저는 누구처럼 재혼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남자친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딸까지 셋이 캠핑도 하고 놀이동산도 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이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희 사이를 아는 친정에서는 더 진전이 있길 바라지만 한번 실패를 해서인지 결혼 생각은 정말 들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남자친구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주변에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남자친구를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이혼을 했든 제가 또 딸이 있든 우리 둘이 만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여자도 연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받으며 저는 이혼 후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전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네, 전 남편이 제가 다니는 회사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꼬라지를 보니 정말 봐줄 수가 없었는데 저를 찾더니 다짜고짜 배가 너무 고프다며 밥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일단 그 인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국밥 하나 사주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인간이 지 입으로 자기 근황을 술술 풀더군요. 자기가 여자의 정신이 팔려 음식에 신경을 못 써 손님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순식간에 흑자였던 가게들은 줄줄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분전까지 있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혼하면 바로 결혼할 줄 알았던 그 여자도 누가 결혼까지 하자고 했냐며 질색팔색하고 자기를 떠났다고 했고 그 뒤 시어머니가 물어오는 선자리에 나가 적당한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도 모두 챙겨서 잠적을 했다는 거 있죠. 정말 듣고 있는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어요. 사실 국밥값만 계산하고 얼른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전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제가 끼고 있는 커플링을 유심히 보던 그놈은 저한테 재혼했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은 하기 싫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은 있다고 했죠. 벌써 주연이랑 셋이 어울리며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를 냈어요. 뭐? 가족?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남자랑 가족이 될 수 있어? 너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후진 여자였니? 뭐래?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고 했던 놈이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나는 심지어 바람도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어따 대고 후진 사람을 만들어. 그거나 저거나지. 됐고,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자기도 봤잖아.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나 자기만 옆에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너라고 했다가 자기라고 했다가 어지럽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아까 못 들었니?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너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너랑 다시 재결합을 하니? 설마 주연이 때문에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꿈 깨. 나도 주연이도 너랑 다시 가족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왜 없어? 우리는 이미 벌써 그 입 안 다물어? 이미 우리 끝난 사이야. 그 젊은 애가 결혼 안 한다고 도망가서 좋다 말았나 본데 정신 차려. 정말 나 이렇게 버릴 거야? 나 오늘 당장 1,000만 원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왜? 줬던 위자료도 뺏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설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됐고 밥 먹었으면 꺼져. 그리고 다시 또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어디 해봐. 개망신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아니다. 그때 내 남자친구를 불러야겠네. 참고로 내 남자친구 의사다. 대박이지. 누구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야. 저는 그렇게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날렸어요. 표정을 보니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는데 진심으로 고소하더라고요. 그러게 망했어도 혼자 조용히 망할 것이지 왜 전철을 찾아와 저딴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그 속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놈이 아닌 시어머니가 저를 또 찾아왔는데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말아먹어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꼭 갚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었죠.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한테 돈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후 그 보기 싫은 모자지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또 나타나면 어쩌나 피곤했는데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다음에는 자기도 부르라고 했는데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하는 사이에 굳이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처럼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제 스스로 당당하고 딸과 또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혼하면서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의외로 쉽게 깨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 생각인데요.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갖길 바라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알면 알수록 좋기만 한데 앞으로도 계속 서로 존중하며 지금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딸이랑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 제 인생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무조건 행복한 이야기만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